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김호준의 색다른 상담소, 수요일엔 꿈상담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뭘 알아야 꿈을 꾸지. 그 직업을 알려주마. 꿈상담. 네. 저희 상담소는 두리뭉술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직업의 세계. 지금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사연 듣고 어떤 직업인지 알아보죠.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틈틈이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하고 여행의 기록을 남들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취미 삼아 찍는 사진이지만 사진 잘 찍는다 이런 소리도 꽤 듣고 어디 가서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친화력도 있습니다. 영어는 자신 있고 간단한 중국어와 일본어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여행 작가를 업으로 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행 작가가 될 수 있는지, 여행 작가로 생활을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꼭 알려주세요. 네. 오늘 사연은 여행 작가입니다. 네. 여행 작가란 직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행 작가란 직업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계신 분을 저희가 한번 모셨습니다. 여행 작가 이태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과거에는 말이죠. 여행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여가 활동 정도, 혹은 뭐 젊은이들이 잠깐 세상을 경험하는 정도였는데 이 여행 작가로 밥 먹고 살고 있다. 네. 이렇게 부러울 때가 있나?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네. 얼마 전에 저 주위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10대들이 제일 꿈꾸는 건 연예인이 1위고요. 네. 그다음에 20대에 대학생들이 많이 꿈꾸는 로망 1, 2, 3위에 하면 거의 여행 작가가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는 모 출판사에서 그래요. 여행 작가로는 인문서를 써달라 할 정도로 지금 여행 작가에 대한 붐이 이 젊은 20대 애들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출퇴근 시간 없죠. 여행 경비 나오죠. 게다가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책 써서 또 돈을 벌죠. 남들은 못 가보는 곳에 다 가보고. 이게 그런데 제가 딱 인상을 보니까 말이죠. 이미 인상 속에 다국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변한 것인지, 네. 아니면 제가 사진을 또 찍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닮아가는 건지, 제가 이 남방, 북방 아주 DNA가 골고루 좀 섞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그렇지만 뭐랄까 제스처에는 시에라리온 이쪽도 제스처에 어떤 절박한 제스처 이런 것도 보이고 하여튼 그런 분인데 현재까지 그러면 몇 개국이나? 요즘 한 80여 개국 정도 다녔습니다. 야, 제가 한 60여 개국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항상 난척합니다. 잘난 척. 근데 오늘은 조용히 있겠습니다. 여행에 관해서. 그리고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예. 맨 마지막에 물을 건데 이 얘기부터 해야 다른 얘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 작가 하면 워낙 생소한 직업이다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의문이 제일 먼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 수입 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홈쇼핑 방송이 이제 여행 상품 팔잖아요. 네. 거기에 또 쇼호스트와 공동 진행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입이 그거 보면 1시간에 단위가 아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쇼호스트. 예, 그래서 쇼호스트와 같이. 죄송하지만 거기 한번 나가면 1시간당 하고 나면 얼마나 수입이? 아마 제가 한 달에 고정 2번 하는데요. 네. 그거면 아마 그러니까 총 24회 방송이잖아요. 1년에. 네. 24회 방송이 아마 일반 대학생들 졸업한 것보다 조금 많을 겁니다. 그 정도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자기가 돈 다 벌어. 그러니까 지금 홈쇼핑에서 제가 또 그런 여행 게스트로서 또 이제 그런 하고요. 그렇게 네. 좀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또 이제 단행본도 하고요. 단행본. 제가 네. 단행본은 지금까지 9권 정도를 출간했고요. 총 판매 부수가 누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는 한 5만 부 정도 될까요?
합쳐서 5만 부. 그리고 5만 부면 말이죠. 15,000원이라고 쳤을 때 인쇄 그 단행본으로 해서 7천만 원. 단행본으로 해서는 큰 돈은 되지 않고요. 네. 단행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가 가치가 높아져요. 그게 뭐냐면 제 이름에 대한 가치를 높이다 보니까 강연도 들어오고. 강연도 많이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저와 이태훈이라는 이름을 걸고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해서 여행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요. 저와 함께 세계 문화 탐방을 해서 역사 해설을 해주고 또 사진을 찍는 이런 또 그런 거는 프로그램을 한 번 하면 또 얼마나 받습니까? 그거는 좀 굉장히 그것도 좀 고소됩니다. 보름 정도 나가게 되면요. 네. 그 한 많게는 한 1,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을 만나. 남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근데 단 전제가 그 말씀드린 네. 게 제가 이까지 오기까지 아마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33평 값은 제가 좋게 지불한 것 같습니다. 이까지 오기까지. 요즘은요. 딴 거 해도 그만큼 지불합니다. 이 그런가요? 나이까지 살려면. 출발을 뭐 사진학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또 사진학과 가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여행 사진. 예, 그래서 특화된 또 여행 사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진 작가로서 데뷔를 해가지고 또 사진을 이제 달력하고 그 개인 전시 때마다 이제 조금 잘난 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네요. 제가 남 잘 되는 걸 못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끌어내릴 수가 없어, 부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를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해보죠. 왜냐면은 처음 이런 일을 시작하셨을 때는 여행 작가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없었죠.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 89학번인데요. 89년이 이제 올림픽이 지나면서 세계 자유화 여행이 우리나라에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바로 이제 배낭여행 1세대인데 저도 그래요. 네, 그때부터 이제 여행이 시작되면서 여행 작가라는 건 그 당시 없었죠. 내가 저걸 했어야 돼. 같이 여행을 그 시절에 많이 다녔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한 20년 동안 여행하면서 여행 작가로서 돈을 번 거는 한 12년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8년은 정말 그 우리 굴뚝에 군불 떼듯이 계속 장작만 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여행 가려면 사실은 비용을 대기 힘드니까. 다 자비로 해야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막노동 해가지고. 예. 왜냐면 그때는, 단가가 제일 센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번다든가 아니면 여행사에 그 TC를 한다든가. 네, 가이드 좀 인솔자도 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액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진도 배울겸해서 예식장에 취직을 해가지고요. 주말마다. 네. 그 비디오 찍고 네. 사진 찍고. 3D를 10년 한 다음에 그 3D 10년 하고 나서 지금 먹고 살기 시작한. 예. 그래서 1세대군요, 여행 작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전적인 수입은 최근에 와서 이렇게 벌기 시작한 거고요. 그 전까지는 아마 이제 저는 제가 출발이 이제 신문사에서 기자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네. 스포츠 서울 기자라고 하셨죠. 예, 저는 이제 스포츠 서울에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능했지만 만약 이걸 업으로만 삼았다면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몇 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블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노출할 수 있는 매체가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요즘에 참 부러워요. 요즘에 파워블로그가 있기 때문에 여행 갔다 온 것들을 자기가 사진이든 이런 감심사 있는 것들 정리해서 올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봐주고. 근데 저희가 처음 할 때는 제가 좀 기억나지만 원고하고 사진 들고 출판사나 아니면 그 잡지사들을 찾아가서 제 원고 좀 봐주세요. 사진 좀 봐주세요 하면서 찾아갔던 기억이 좀 제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목만삼이 우물 파듯이 저도 제가 수많은 출판사를 컨택했고 수많은 잡지사를 기웃거리면서 원고가 한 번. 제가 기억으로 처음 원고를 받은 게 5만 원입니다. 5만 원. 98년도에. 98년도네. 네. 그러면 본인은 1세대이기 때문에 없는 길을 만들어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자랑도 하고 계십니다. 잘나고 좋다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행 작가를 하고 싶다. 어떤 코스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여행 작가로서 데뷔하신 분들이 저처럼 이제 일간지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아주 극소수 10%도 안 되고요. 네. 대다수 분들이 이제 대학교 때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갔다 온 감상기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출판사나 잡지사에 기고하면서 시작되는 분들이 그렇죠. 있고요. 그 글재주가 좀 있으면 최고 뭐 단행본으로도 나오고. 예, 그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여행사에 종사하신 분 중에서 또 이제 사진과 글에도 재능이신 분이 흔히 하고요. 이제 TC라고 하죠. 트래블 컨덕터. 예, 그런 분들이 하고 요즘엔 또 이 전문 문학가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 돌아가신 법정 스님도 인도기 여행 그것도 말하면 여행 작가거든요. 아니 다른 업종을 치고 들어오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 박재동 선생님도 실크로드도 마찬가지 쓰시고 요즘에는 네. 그 여행 작가라는 게 일반 전문직도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사진 하신 분도 여행 작가 하신 분도 있고요. 문학 하신 분도 하신 분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단발이고 이것을 이제 선생님처럼 아예 업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가장 쉬운 길은 우선 여행을 개인적으로 다녀와서 블로그에 그런 걸 정리해서 올려서
과연 이것이 상업적으로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 그렇죠. 그걸 해서 자기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자기가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출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 책은 또 잡지와 달리 잡지나 신문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책이란 건 서랍 책꽂이나 도서관에 꼭 꽂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완성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사는 휘발성이 강해서 기억 속에서도 금방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그 단행본 작업을 성실하게만 잘 한두 권 작업을 하면 여행 작가로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3권 이상 내지 못하고 중도에 다 이렇게 또 사라지는. 왜냐면 지속적인 그 수익이 보장이 안 되니까. 예, 어렵습니다. 고정직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정직업을 가져버린 다음부터는 여행을 또 마음대로 못 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행 작가를 하려면 정말 제대로 마음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직업적 그러니까 안정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죠. 처음에는 그 어떤 결혼 아니면 뭐 내 자신의 어떤 꿈을 위해서는 조금 양보할 부분들 아니면 포기할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그렇다고 한정되게 무한하게 시간을 쓸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한 30살 아니면 30 몇 살까지는 내가 세상을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 뭐 보헤미안처럼 가난하지만 어떤 자기의 꿈을 펼쳐보겠다. 그렇죠. 이러면 돈 생기는 족족에 그냥 여행을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이 직업을 계속 버티기는 힘들 겁니다. 제가 처음 여행 갈 때 돈이 없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학교 복학하고 나니까 시간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배낭여행 그 전문 여행사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던 시점이잖아요. 90년, 91년 그쵸, 이럴 예. 때. 그래서 여행사 한 군데 가가지고 당신들 그 소위 말해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배낭여행 모집할 때 보여줄 비디오가 있느냐. 없죠, 당연히. 초창기인데. 근데 그 비디오를 틀어주면서 오리엔테이션 하면은 사람들이 설명회를 하면 더 많이 모게 되지 않겠느냐. 그럴 것 같다. 근데 없지 않냐. 그러면 만들자. 그러나 나를 시키면. 그렇죠. 그러나 나를 시키면 비행기 표만 주면 된다. 열심히 찍어가지고 돌아올 때 갖다 주겠다. 요렇게 해서 갔거든요. 첫 번째, 소위 그 두 번째 경비를 마련하는 방식이. 그 외에 끊임없이 연구를 했었어야 해요. 어떤 방식으로 경비를 버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행스럽게 이제 취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게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는 제가 가고 싶은 지역은 여행사들이 별로 그 소위 말해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관심 있었던 여행지들이 대부분 오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낸 게 지금 이제 뭐 오지 전문 여행사인데 거기 찾아가서 똑같은 방식입니다. 제가 여기 가서 인솔 다 할 테니까 나를 먹여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행사 사장님이 너는 뭘 잘하냐 그래서 제가 딴 건 모르는데 제가 이 세계사 인류 문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조금 됩니다. 네. 저를 테스트 해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갔던 게 뭐 실크로드 간다라 이런 지역들을 이제 시작을 해서 그쪽 지역은 그때 당시에 아무도 안 갔어요. 또 티베트 뭐 이런 라닥 이런 아무도 안 가요. 그렇게 돈 없다는 거는 핑계예요. 방법을 찾으려면 네, 그래서 갔더니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번 가서 팀이 뭐 잘하고 제격으로 그때 당시에 뭐 갔다 왔더니 팁으로도 한번 많이 주더라고요. 손님들이. 그런 어려운 지역은 대부분 또 있으신 분들이 가시니까. 그래서 이거 재밌다 해서 계속 이제 그 여행사에 해서 다니면서도 휴가를 모아서 모은 다음에 열흘 이렇게 부장하고 싸워서 가서 이제 여행사한테 또 스폰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없는 그 원고를 가지면 잡지사 찾아가죠. 혹시 당신들 라다크라는데 아냐? 모른다. 그 노르베르 후지 선생님의 오래된 미래를 아냐? 오래된 미래 책은 안다. 내가 갔다 왔는데 한번 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원고를 당연히 희소성이 있으니까 게재시켜주고요. 그러다 보면 원고를 받고 이렇게 그러면 또 투자하고. 여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대단히 적극적인 만큼 그럼요. 여행 작가가 되는 방식도 사실은 어디 들어가서 시험을 보면 여행 작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국가의 인허가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그 직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직업은. 이런 성향의 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어떤 직업이 주어지거나 어떤 공부만 하면 시험이 통과돼서 저절로 자격이 주어지는 종류의 업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아까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돈 번 얘기했지만 저도 제가 출판사나 잡지사에 가가지고 이게 태참 많이 맞았거든요.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처 받으실 얼굴은 아닌데. 제가 또 생긴 거 달리 마음이 어려가지고요. 남이 또 이렇게 한마디 하면 상처 받습니다. 그래서 불 끄고 혼자서 내가 왜 이럴까 고민하는 사람인데. 왜 수리담에 갔을까? 그런 것처럼 아마 한 번에 이렇게 모든 것이 올라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건 맨땅에 헤딩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삶을 조금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한테 기회가 있는 거지. 호기심이 많고 네.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이 직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아, 일본어 잘해? 영어 잘해? 막 그거는 뭐래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럽니다. 여행 작가 되기 위해선 우리 한글부터 잘해라. 아무리 영어 잘하고 글로 표현했는데 글로 그럼 영어로 쓸 거냐. 저 100번 안 동의하고요. 하잖아요. 100번 동의하고요. 여행을 가서도 영어 별로 필요 없어요. 아, 그럼요. 기본 거면 우리가 지구 온난화 문제를 지금 나가서 토론할 게 아니거든요. 밥 먹고 싶다, 배고프다, 자고 싶다 이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는 용어면 저희가 아마 그 대충 고등학교 때 생활 용어 다이얼로그 배운 것만 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요 결정적일 때는 우리말로 하면 그게 더 잘 통해요. 아, 그럼 맞습니다. 저도 전체 동의합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표정에서 나오니까. 정보를 표정과 이 신체 언어가 언어 구체적인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전달됩니다. 의사를 사실은 정말 필요할 때는 한국말이 더 잘 통한다. 그렇게 네. 훨씬 더 생성한 느낌이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시청자들은 독자들한테 전하는 게 훨씬 좋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에 가시면 그 닭백숙은 제가 다 전파했습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이 닭백숙이라는 걸 먹어봤겠습니까? 근데 제가 닭백숙 주방 가가지고 똑같이 그걸 했는데 12년 전에 지금 파키스탄 가서 닭백숙 한국 사람들 가면 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제가 12년 전에 전파했습니다. 파키스탄에 새로운 요리가 생겼군요. 새로운 요리가. 이 직업은 그러니까 세상 풍지평판을 이런 식으로 온몸으로 돌파할 생각을 그것도 즐겁게 돌파할 사람. 그럼요. 네. 그러면 본인 계획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이런 경지에 도달해 있는 거죠. 지금 이 작가님처럼 이제 작가님이 이 업계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하여튼 뭐 선두자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저 위에 있는 실컷 자랑해놓고 무슨 아니요. 뒤늦게 위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보니까 또 한국 여행가 작가 협회인가 이런 게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는데 뭐 저는 회원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떤 지역부터 시작하는 게 옳습니까? 뒤에 항상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장들을 제일 먼저 제 공략을 유럽을 할 것이냐.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동남아부터 시작할 것이냐. 네. 아니면 나는 돈도 없고 시간은 많다. 그럼 오지 가서 한번 몸으로 다 한번 버텨볼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인데 네. 유럽은 시장이 커요. 그만큼 굉장히 크죠. 시장이 크기 때문에 유럽을 시작할 건가. 아니면 동남아는 돈이 좀 싸고 네. 가깝고 하니까 여기를 가볼 것인가. 또 오지인데 저는 선택한 게 제일 먼저 선택한 게 저는 이제 유럽이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네. 근데 유럽은 일단은 시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접근 방식이 기존의 방식에 나온 방식으로 유럽을 접근하면 이미 다 그런 건 다 있거든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특이하게 나만의 유럽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두 번째 공략한 시장이 저는 같이 시작을 했지만 저는 이제 히말라야를 시작했어요. 아하. 히말라야라는 주제를 해가지고 히말라야 언저리에 있는 나라들을 싸그리 마을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마을을 해서 이제 그거를 단행본으로 이제 내면서 이제 제가 조금은 남들이 안 가니까요. 90년대 전부 다 유럽 갈 때 히말라야, 티베트 가요. 돛 닦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가 그걸 가겠습니까?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듯이 여기서도 자기만의 전문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자기 관심사인데요. 요리다. 그러면 유럽을 요리라는 관점에 의해 가지고 유럽 책을 써도 좋고요. 나는 미술을 하는 공부한 미술학도다. 그러면 진짜 그 미술관에 꼭 봐야 할 그 것들을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는 거. 단순히 또 미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방고 작품이 세계는 어떤 이런 거 하게 되면 또 식상하잖아요. 그러면 방고우와 또 여자 문제, 폴 고겐거 여자의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화가들 좀 접근하는 방법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또 제가 이제 오지를 했으니까 나는 이태원이라는 사람이 좀 오지를 했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할까? 고민하잖아요. 딱 제가 시장 중에서 하나도 지금 못한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계 명산이에요. 명산. 명산을 제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면 제 주위 사람이 맨날 제가 왼쪽 도가니가 좀 안 좋아서 제가 산을 많이 다니는데 요즘에 좀 지쳤는데 꿈이 제가 이제 남겨두세요. 예 그거를 하신 분이 있으시면 그러면 대한민국 산악인들도 먹고 살아야죠. 아니 그 산악인은 정반 등반이고요. 네. 트레킹으로 해가지고 트레킹으로만 이게 이 시장이 우리나라 제가 이제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네. 시청자 아직 청취자분들한테 비어 있다고. 예 이거 아무도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빨리 캐치하신 분이 청취자분 중에서 그래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는 사람들 예, 산은 크게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자기 몸 하나 텐트 침낭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데 크죠. 못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을 아마 트레킹과 걷기라는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자연주의 그런 여행으로 한번 해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왼쪽 도가니가 안 좋기 때문에 못해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다 해버렸을 텐데 못하니까 내놓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 어떤 각오여야 하는 겁니까? 힘든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꿈 있는 사람은 좀 고독하거든요. 이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 고독을 즐길 수 있으려면 자기가 맨 땅이든 어디든 항상 혼자라는 생각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행을 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 규칙적으로 하는 것 중에 일주일에 도서관 이틀 가기. 아,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공부한 공부가 만큼 필요합니다. 보이거든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여행 작가로서 계속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일회성으로 작가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단행본을 책한 내고. 권은 팔 수 있어도 그것이 자신의 업이 될 수는 없다. 그렇죠. 완전히 업이라는 건 프로잖아요. 음. 프로라는 건 그걸 가지고 업을 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려면 끊임없는 자기 개발인데 최소한 하루라도 정도는 도서관 가서 책 읽는 투자 이걸 꼭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문학적 공부가 없으면 결국은 어떤 직업도 사실 뻗어나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행작가 1호, 국내 1호,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러나 협회 회원은 아닌 이태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고민 상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담 대기실이 있습니다. 사연 올려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여행 작가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만든 직업인 것 같습니다. 완벽해지기 위해서 토요일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월요일에 불완전한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태도. 사실 토요일이 돼도 누구도 완벽해질 수는 없죠.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 늦은 35분에 뵙겠습니다.